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2번이나 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부모님이 늦게 결혼해서 낳은 딸이에요. 외동이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제 자식 외롭지 않게 여럿 낳고 살고 싶었죠. 아빠는 이른 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친정엄마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지금 다 커서 생각해보니 저만큼이나 엄마도 많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식당하는 엄마가 참 싫었어요. 방학이면 식당에 붙어서 이것저것 엄마를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어른이 되어 제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엄마 가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엄마가 외동딸 하나 서포트는 제대로 해줬어요. 일찍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은 저는 대기업 제품 디자이너로 일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전향한 디자이너입니다. 평범한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 둘 정도 낳는 게 큰 욕심인가요? 저는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건 사실 너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동갑 남자친구랑 평범한 연애를 하고 27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27 나이가 적당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나름 빨리 결혼하는 거였어요. 결혼은 30 넘어서 할 거라며 떠들어댔던 저는 막상 하루라도 젊은 20대에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제로 사귀던 남친과 의논 후 저희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분명 그땐 남자친구와 서로 자녀 계획을 나눠보고 동의해서 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당장 가지고 싶었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계속 미루더군요. 우리 첫째는 딸일까 아들일까? 사실 난 한 번에 둘이 나왔으면 좋겠어. 쌍둥이 말이야. 근데 친척 중에 쌍둥이 있으면 쌍둥이 낳을 확률 높다던데. 우리 집은 쌍둥이 없거든? 자기 집안에는 혹시 있어? 하나도 버거울 텐데 쌍둥이? 어휴, 말도 마. 여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육아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어. 아이 가지고 싶다고 바로 막 준비도 없이 덜컥 낳아버리면 아이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운 거야. 뭐야, 자기도 애기 빨리 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건 네 말에 장단 맞춰준 거지. 내가 싫다 하면 너 실망할 거 뻔하잖아. 그럼 그냥 결혼 전에 솔직히 이야기하지 그랬어. 나 혼자 괜히 설레발치면서 기대했잖아. 그리고 난 마음의 준비 충분히 됐어. 우리 둘 다 직업도 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인데 더 이상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자기야, 우리 신혼 조금만 더 즐기면 안 돼? 사실은 너가 준비됐다 해도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나 좀 봐주라, 어?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준비되면 당신한테 미리 말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 얘기는 당분간 하지 말자. 알겠어. 저는 한 번 더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 남편이 은근히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생활은 1년 금방 지나갔고 2년도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 3년차가 돼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좀 무섭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결혼 3주년이야. 이제 슬슬 아이 가져보려고 노력해보자. 뭐? 아이? 아, 제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애 낳으면 우리 돈은 어떻게 모아? 아니, 당장 너 배라도 부르면 너 배부른 채로 일할 수 있어? 정신 좀 차려. 너랑 나랑 지금 돈 벌 때야.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 저어야지. 내가 못할 말 했어? 왜 갑자기 윽박을 질러? 아니, 무슨 애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짜증을 내? 돈은 늘 벌려고 노력하면 벌 수 있지만 아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노력해도 안 찾아오면 못 만난다고. 와, 당신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지금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아이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지만 돈은 갈수록 더 벌기 힘들어져. 좀 현실적으로 생각 못해? 그놈의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야? 아니, 결혼 전에 나랑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우리 아이 되도록 빨리 가지기로 약속했었잖아. 야,
결혼 전에는 뭔들 약속 못하냐? 나 20대에 낳고 싶어서 서둘러 결혼한 거야.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지금 우리 몇 살이니? 29이야. 나 지금 당장 임신해도 30에 애 낳아야 한다고. 여자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되게 중요하거든? 네가 몇 년이나 미뤄도 나 여태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넌 뭐가 그렇게 짜증나는데? 뭘 또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소리를 질러. 먼저 버럭한 건 너잖아. 그리고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나랑 한 약속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처음에는 너 배려해서 기다려보자 했어. 근데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가만 보니까 너 애가 낳기 싫은 거야? 아님 뭐 나한테 정이라도 떨어진 거야? 저는 임신을 하고 말고를 떠나 우선적으로 남편이 저와 한 약속을 안 지켜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고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는데 각자 자리 잡을 만큼 자리도 잡은 상태였어요. 결국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자기 생각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해서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심하게 군 것 같아. 내가 계속 미루고 피하기만 해서 미안해. 왜 그랬는지 솔직히 이야기할게. 사실 졸업하자마자 일찍 회사 생활하면서 나는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동안 일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었어. 이대로 아이 태어나면 시간도 돈도 우리가 원래 가진 것보다 반 이상 줄어들 텐데 난 그러기에는 내 인생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잖아.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프리랜서로 전향 후 남편에 비해 자유롭게 일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지 않았다는 걸 옆에서 잘 봐왔기에 더 쓴소리는 못하겠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왜 이제야 그걸 말했어? 진작 좀 말해주지. 당신 조금은 이해가. 근데 미안하지만 나 따지는 거 아니고 하나만 물어볼게.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택한 거야? 당신이 말하는 건 자유로움이잖아. 자유를 원하면 결혼을 택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유랑 결혼은 애초에 같이 가질 수 없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너도 참 너무한다. 왜 이렇게 사람 피말리면서 재촉하냐? 결혼 3년 차에 겨우 한마디 했다. 근데 이게 재촉하는 거야? 나 너가 말해준 데서 3년 전부터 하염없이 기다렸어. 이 비참한 기분 말로 다 설명 못해. 재촉? 너는 우리 아이 가지자는 내 바램을 재촉이라는 단어로밖에 말 못해? 그냥 너는 네 젊음 더 즐기지 그랬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건데? 제가 눈물이 터지자 남편은 그제서야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아니, 자유는 누구나 다 꿈꾸지 않나요? 제가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프리랜서로 전향한 것처럼 저도 자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으면 서로 타협해야 하는 거잖아요. 임신하면 배불러 오는 건 저고 출산의 고통도 제 몫이잖아요. 도대체 제 남편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리 임신을 격하게 반대하는 건지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녀 계획으로 인해 부부가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때 남편은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진짜 낳자. 내가 이번엔 정말 약속 지킬게. 내년? 정말이야? 그래. 내년까지 나한테 시간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볼게. 내년에는 꼭 우리 아이 가지자. 그러니까 울지 마. 속상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난 너랑 결혼하고 싶었고 네가 결혼하고 싶을 때 안 하면 널 잃을까봐 결혼 서두른 거야. 그게 이렇게 널 힘들게 할지 몰랐어. 진짜지? 이번엔 정말 약속 지킬 거지? 그래, 진짜 지킨다니까. 내가 만약 약속 안 지키면 넌 네 맘대로 네가 내키는 대로 다 해.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 하면 해줄게. 알았어, 1년만 더 기다릴게. 저는 남편의 약속을 원동력 삼아 1년 동안 더 열심히 잠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나중에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면 아무래도 제가 컴퓨터에 앉아 일하기 무리가 있으니까요. 미리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자 생각했죠.
그렇게 드디어 남편과 임신 계획을 세우고 저는 그토록 바랐던 아이를 가지나 싶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원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시댁은 시부와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할머님, 시모, 시누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요. 식구들은 번갈아가며 제게 임신 소식을 물었어요. 벌써 저희 부부관계가 식은 건 아니냐며 걱정했죠. 그때마다 곤란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죠. 아가, 내가 증손주는 보고 죽으려나? 나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데 도대체 언제 애기 낳을 거야?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사실 거예요. 아기는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괜찮다. 보약을 새로 지어야겠네. 더 비싼 걸로 내가 지어달라 할게. 시할머님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시어머니랑 함께 식당을 해오셨는데요. 나이에 비해 아주 정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님은 식당은 크게 해도 씀씀이가 크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짠순이가 별명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인지 저에게는 돈이 안 아깝다며 용돈도 주시고 보약도 때마다 지어주셨죠. 그래서 저는 더 어깨가 무거웠고 시어머니 역시 더더욱 저보고 빨리 아기를 낳아야 시할머님께 받는 게 많아진다고 재촉했죠. 예, 너네 벌써 부부관계 소홀해졌니?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노력을 좀 해라. 그래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남편이 조금만 미루자고 해서요. 뭐? 내 아들이 그랬단 말이야? 뭐 그럼 계획이 있겠지. 아무튼 말이다. 명심해라. 아이라는 게 꼭 계획해서 낳는 게 아니야. 남편이 제 아무리 천천히 갖자 해도 네가 노력했으면 벌써 낳고도 남았어. 네? 어머니, 뭐 별도 하늘을 봐야 따져. 그 사람 요즘 바빠요. 에휴, 얼른 나도 손주 덕 좀 보자. 그런데 시할머님께서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과 상관없이 너무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어 임신을 준비했는데 증손주 못 보여드려 또 속으로는 죄스럽더군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황은 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 어머님 없이 나 혼자 당장 식당 일을 다 어떻게 한담? 시모는 시할머님 없이 본인이 앞으로 식당을 어떻게 꾸려나가냐며 푸념했죠. 저는 뭣도 모르고 일하는 이모를 더 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시모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시댁에 불러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우리 식당 일 좀 도와라. 내일부터 가게로 출근해.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사람이 너밖에 떠오르지 않아. 너 나랑 같이 장사하자. 우리 어머님이랑 나랑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어차피 너 놀잖니. 이제 우리 한 가족인데 너도 시댁일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놀다뇨. 저도 엄연히 직업이 있는데요. 너 들어보니 요새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며? 그럼 그냥 그건 백수를 좋게 프리랜서라고 포장한 거지. 아니 뭐가 달라 백수랑? 어머님, 저 작업 의뢰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제가 고르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나 논다고 말했어? 왜 중간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가 놀아? 당신 요즘 일하는 거 맞잖아. 사실대로 엄마한테 말했는데 뭐. 아이고, 애먼 내 아들 잡지 마라. 그걸 꼭 말해야 알겠니? 척 보면 딱 알지. 아니 너 어릴 때 사돈 장사해서 일 가끔 도왔다며. 그럼 식당 일 조금만 배워도 잘하겠네. 그건 어머님 10몇 년 전 일이고요. 가끔 돕는 거랑 아예 전업으로 하는 건 다르죠.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장사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가끔 도울 일이 있으면 그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모들도 계시잖아요. 저까지 필요한가요? 어머머, 그 사람들은 남이고 너는 가족이잖니. 내 사람 한 명은 가게에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예,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 말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지. 어머님,
저 진짜 부담스럽고 싫어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은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오랫동안 손발 맞춰온 시모랑 시할머님인데 제가 뭔 수로 그 자리에 껴서 버티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식당 일 계속 해오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저 몰래 시모랑 상의라도 했던 건지 제게 이러더군요. 이미 엄마랑 얘기 다 끝냈어. 어차피 해야 할 거 당신이 좋게 도와드려. 솔직히 프리랜서 수입이 고정적인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랑 일하면 고정적으로 매달 수입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뭐? 내가 그 당사자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다 끝냈다는 거야? 내 상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마. 미안하지만 고정적이지는 않아도 연봉으로 따지면 당신보다 내가 더 벌어. 아니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 사대보험도 안 되는 프리랜서 계속 할 거야? 네가 뭐 언제까지 내 연봉보다 더 벌 줄 알아?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 아주 마누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라. 남들은 대대로 오래된 맛집 물려받고 싶어서 안달인데 넌 왜 그렇게 콧대 높게 굴어? 만약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제의 받았으면 난 회사 그만두고 바로 도와드렸어. 그럼 지금 그만두고 어머님 도와드려. 그렇게 남편이랑 언성 높여 싸우자 시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저를 타이르더군요. 아이고 싸우지 마라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가, 일단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너한테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줄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 동안만 내 옆에서 가게 일 도와주면 돼. 생각해봐라. 내가 어머님 없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하겠니? 그냥 1년만 유지하고 팔아서 이윤 남길 거야. 어머님 안 계신다고 금방 가게 접는 건 직원들한테도 할 짓이 아니잖니. 내 양심상 당장 다 접을 수가 없어. 대신 1년 뒤에 가게 팔리면 그 일부분은 꼭 너한테 수고비로 주마. 나쁜 조건 아니니까 집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렴. 저는 시모가 제게 돈을 준다 해도 싫었어요. 드디어 상의 끝에 애를 가지기로 해놓고 무심하게 자기 엄마 일이나 도우라는 남편이 너무 밉고 화가 나더라고요. 식당 일 하면서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겠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속으로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딱 1년만 도와드리자.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우리 애 낳기로 했잖아. 너 그때 약속 안 지키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며. 이혼하자 우리.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여보, 나조차고 이래? 내가 무작정 우리 엄마 돕자고 이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뭔데? 나중에 가게 팔리고 엄마한테 돈 받으면 우리 아이는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잖아. 생각지 못한 목돈 생기는 거라고. 뭐? 내 계획은 이랬어. 딱 1년만 고생하고 엄마한테 가게 판 돈 받고 나면 아이 유치원 보낼 나이까지는 당신은 편하게 육아에만 집중하길 바랬어. 우리 좋게 생각하자, 어? 딱 1년 더 미룬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응? 저는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라는 남편의 회유의 말에 멍청하게 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죠. 저는 그렇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임신 계획을 미뤘습니다. 그땐 바보같이 뭐에 씌인 사람처럼 몇 번이나 임신을 미루고 제가 왜 그랬나 싶은데요. 생각해보니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그런 집안에서 제 아이를 낳지 말고 도망치라는 계시 같은 거요. 고맙다. 네가 마음 바꿔줘서 내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우리가 드디어 진짜 몇 년 만에 한 식구가 된 기분이야. 아가, 앞으로 우리 더 사이좋게 잘 지내자. 내가 너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주마. 어머님, 딱 1년 만이에요. 저 내년에는 진짜 아이 가져야 해요. 그럼. 나도 내 손주 얼마나 보고 싶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이다. 제가 딱 1년만 돕겠다 하니 시모는 말은 청산유수로 제게 잘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막상 함께 일하자 남들만도 못하더군요. 툭하면 큰 소리에 짜증을 부려대서 저는 오히려 시모보다 일하는 이모들에게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가게 일 도와달래 놓고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시모는 시키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아마 식당 이모들이 함께 없었으면 저는 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식당 일을 도맡아서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사를 할 것도 아니었지만요. 가게 이모들에게 사람 사는 법도 배우고 정도 나누고 나름 좋은 경험이긴 했습니다. 가게가 시할머님 있을 때만큼은 유지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예전과 비슷하게 잘 됐습니다. 시모는 신나서 말하더군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식당이 남의 손에 맡기기는 죽어도 싫다. 끝까지 내가 들고 갈 거야. 아무래도 한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장사를 했고 손님도 많은 유명한 식당이니 당연히 시모가 열정을 가지고 욕심 부리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시모는 본인 계획에서 저를 안 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시모랑 약속한 1년이 지났고 이제 가게도 흔들림 없이 자리 잡혔으니 곧 가게를 그만두겠다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주 노발대발하더군요. 아니 너는 1년 동안 그렇게 쎄빠지게 일 가르쳐줬더니만 갑자기 가게를 그만둔다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장난하냐 지금? 어머님, 갑자기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분명 1년만 도우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벌써 기억 안 나세요? 1년? 참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가 없으면 내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가게 직원들 안 그래도 기세 등등해서 자기들이 뭐 되는 양 구는데 너 없어 봐라. 가게에 내 편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다들 사장할 길을 어떻게 알겠어? 넌 어쩜 그렇게 정없이 굴어? 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아주 시댁 우스운 줄 아는 거야 네가. 어떻게 갑자기 그만둔다는 말이 나오니? 어머님이 고집 부려도 저는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정 어머님 편이 필요하면 집에서 쉬고 있는 아가씨도 있잖아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따지고 보면 저보다 딸인 아가씨가 있으면 더 든든하고 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저 올해는 꼭 아이 가져야 해요. 남편이랑 1년 전에 계획 세운 거니까 어머님 더 이상 저 붙잡지 마세요. 신우는 배우 지망생이었는데요. 나이 26살에 마땅한 직업도 없고 2년 전부터 계속 지망생이었어요. 멀쩡히 놀고 있는 자기 딸인 신우도 있는데 시모는 왜 제게만 집착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모가 고집 부리지 않게끔 남편이랑 세운 임신 계획을 말하며 손주 안 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신우나 불러서 가게 일 시키라고 일부러 신우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디 감히 귀한 내 딸한테 식당 일을 시키라고? 너 제정신이냐? 어머님, 식당 일 할 사람 안 할 사람이 뭐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저도 했는데 아가씨가 왜 일 못해요? 어디서 지금 내 딸을 부려먹으라고 말하니? 매일 놀고 먹는 백수 신우는 또 자기 얘기하는 거 귀신같이 알고 방에서 쪼르르 나와 제게 신우짓을 하더군요. 새언니, 잊었어요? 나 배우 지망생이에요. 만약 내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난 오디션 보러 다녀야 하는데 식당 일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진짜 웃겨. 언니가 돕던 일 언니가 계속해요. 왜 나한테 떠넘기려 해요? 콧방귀 끼며 저를 비웃는 신우도 열받지만 뒤이은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단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혼 그게 뭐라고 이렇게 질질 끌며 결혼 생활을 한 건지 허탈하기도 했어요. 시모가 제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사까지 일하는 사람 세고 셌다. 네? 임신 뭐 그게 큰일이라고 가게를 그만둬. 출산하고 오면 그뿐이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은 제가 임신해서라도 끝까지 저 식당 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 어차피 너도 나 죽으면 여기 물려받을 거 아니냐? 너한테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 해도 정말 제게 징글맞게 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모와 신우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는데 더 이상 이 결혼은 답이 없다 생각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 어머님 때문에 정신 번쩍 들었잖아요. 아이고, 너도 결국 돈이구나. 가게 물려준다는 소리에 바로 꼬리 내리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저 이제 식당 일 안 할 거고요. 어머님 도울 일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저는 이 인간이랑 이혼할 거니까 다른 며느리감 알아보세요. 새 며느리는 꼭 일자리 구인공고 내듯이 구하세요. 아니면 또 저처럼 도망갈 테니까요. 그리고 야, 넌 남편이라는 놈이 뭘 그렇게 멍청하게 보고만 있니? 네 마누라가 이렇게 혼자 당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도 여기 식구라 이거지? 여기서 나만 객식구지, 그치? 이혼해. 네 엄마도 참 답 없지만 너도 참 너다.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유책사유인 거 알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아이 가지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했니? 네가 설득할 때마다 미루고 참고 또 미루고 여기까지 왔어. 나 절대 곱게는 이혼 안 해줄 거야. 너한테 정신적 위자료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갑자기 식당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혼 타령이야. 우리 엄마는 너 가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좀. 내가 몇 번 말하냐고. 나 디자이너야. 왜 내가 내 일 내버려두고 하고 싶지도 않은 식당 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도 집에서 귀한 딸이야. 왜 내가 시집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서 이딴 취급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나 그동안 충분히 종살이 했어. 어머님, 제가 아무리 프리랜서라지만 엄연히 직업 있는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부려먹을 생각만 하세요? 아니, 너 뭐 잘못 먹었냐? 어디 시애미한테 감히? 그럼 감히 시모는 며느리한테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저 딱 받은 만큼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가씨, 그거 알아요? 아가씨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개성적이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엄마 가게나 도와요. 일이라도 배워야 나중에 어머님 죽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연기라도 또 잘하면 몰라. 개나 소나 배우하는 줄 아나. 연기 잘함 한번 내 앞에서 해봐요. 못하겠죠? 제가 조금 수치심을 주자 신우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사과는커녕 이혼하면 한 푼도 못 챙겨 나갈 줄 알아라며 잔뜩 개거품 물더군요. 너 지금 막 나가겠다 이거야? 시위하는 거니? 만약 너 이혼하면 단 한 푼도 못 챙겨 나갈 줄 알아라. 어디 시댁 알기 우습게 알고 이러냐? 그럼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우스워서 만삭에도 식당 일 도우라는 막말하세요? 뭐 애놓고 바로 식당으로 복귀하라고요? 저 인간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저 어머님 식당 종업원으로 채용된 거였나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여보, 그만 선 넘어. 왜 이렇게 날뛰어? 내가 잘못했어. 애 낳자. 엄마도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 말대로 놀고 있는 지민이 쟀어요. 아님 직원 새로 구하면 되는 걸 도대체 왜 이 사람한테 날리세요? 이제야 편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네. 근데 어떡하니? 난 이미 마음 떠났고 이제 네 애 낳을 생각 1도 없어. 변호사 상담하고 바로 이혼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어머님도 안심하고 있지 마세요. 1년 후 돈 준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동안 제대로 된 월급 안 주고 며느리 잔뜩 부려먹었잖아요. 노동청에 그대로 고발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뭐? 그래, 당장 고발해라. 어서 하라고. 난 떳떳해. 시모는 신고하라고 빽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붙잡는 남편 놈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나와 바로 친정에 갔습니다. 겁은 났는지 그 다음날 시모는 남편과 함께 친정에 찾아왔어요. 아가, 너 서운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가족끼리 싸워야 되겠어?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다오.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 챙겨준 월급도 당장 입금하마.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시급은 높게 쳐서 보낼 테니 마음 풀어라. 사돈, 본의 아니게 미안하네요. 여보, 이혼은 홧김에 말한 거지?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모셔왔어. 그리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장모님, 이런 꼴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이미 노동청에 고발했고 아는 변호사랑 상담도 했어요. 저 행동 되게 빠르죠? 너라는 인간은 어쩜 한 번 말하면 바로 못 알아들어? 나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네 엄마 모시고 돌아가라.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 꿇고 애원하더군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응? 남편의 그 찌질한 모습 보고 또 시모는 가만 안 있죠. 아이고 사돈,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쪼르르 친정 달려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건 좀 보기 그렇네요. 아니 이 옆에 내가 뭐라는 거야? 별일이 아니야? 백수인 네 딸은 못 부려먹겠고 감히 남의 딸은 돈도 안 주고 공짜로 부리고 싶디? 어디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뭐라고요 사돈? 지금 말 다 했어요. 말은 다 했는데 내 딸 올린 죄로 나머지 값은 톡톡히 받아내야지. 친정엄마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뺨을 풀스윙으로 날렸어요. 자네, 이건 자네 엄마가 맞아야 할 뺨이야. 장모님. 그리고 이건 내 딸한테 잘해주겠다 해서 결혼 허락했는데 그 약속 깬 네가 맞아야 할 뺨이고. 엄마는 그렇게 남편 싸대기를 2번이나 날렸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시모가 아니었죠. 미친 듯 시모가 엄마와 제게 달려들자 엄마는 미리 준비한 소금을 들고는 눈도 제대로 못 뜨게 얼굴에 왕창 뿌려댔어요. 아이고 내 눈! 진짜 이 망할 놈의 집구석 애미나 딸이나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 없어. 누가 할 소리. 너 살아있는 한 네 아들 평생 새장가도 못 들 거다. 평생 그렇게 둘이 끼고 늙어 죽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썩 꺼져. 엄마는 그렇게 소금 하나만으로도 남편과 시모를 제압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게 이모들에게서 엄청 전화가 왔어요. 나름 1년 동안 시모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제 역할이 컸나 봅니다. 제가 안 나가니까 아주 가게가 개판으로 굴러갔다 하네요. 아유, 그래서 이혼하기로 한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이모. 아유, 아주 잘 생각했어. 그런 못돼 먹은 인간 밑에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부터 참 신기했다. 너 없으니까 가게는 아주 난리 부르스야. 사장이라는 사람이 식재료 주문할 줄도 제대로 모르고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손님들은 몰아치고 가게는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우리가 좀 도와라도 주려고 하면 고집은 또 얼마나 황소고집인지 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않어. 옛날에 큰 사장님 계실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아주 자기 사장 되고서는 왕이 따로 없지. 일하는 이모들은 전부 시모 욕을 하더라고요. 당장 제가 시모 가게에 안 나가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만 고생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모가 저 대신 신우를 불러 어떻게든 사람 한 명 비는 거 채우려고 했다네요. 아니, 일단 본인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딸 당장 불러서 뭐 한답니까? 베테랑인 이모들에게 조언 구해도 시원찮을 마당에요. 이모들이 해주는 조언은 절대 안 들었다네요. 저는 곧 가게가 망할 거라 짐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모들한테 직접 들은 내용대로만 한번 써볼게요. 김지민, 건성으로 인사하지 말고 손님들 오면 좀 친절하게 행동해. 너 새언니는 얼마나 친절했는데 손님들이 죄다 알바 불친절하다잖아. 아이씨, 그러니까 내가 나오기 싫댔지. 왜 억지로 불러서 일을 시켜? 이거사, 너 집에서 놀면서 엄마 도와서 한 푼이라도 벌 생각은 안 하지? 네 새언니 반만큼이라도 해라 좀. 그렇게 새언니가 좋으면 왜 도망가게 뒀어? 잡아와 빨리. 엄마가 있을 때 잘해줬으면 도망갔겠어? 아니 근데 이게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창피하게 엄마한테 버릇없이. 아, 왜 자꾸 머리 때려. 짜증나. 왜 내가 이딴 식당 일을 도와야 해? 난 물려받을 생각도 없어. 엄마 딸도 엄마처럼 평생 식당 일 시키고 싶어? 나 배우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제발 돈 될 때 빨리 여기 팔고 나 서포트 해달라고. 손님에게 불친절한 건 물론이고
시종일관 폰을 만지는 신우이의 행동에 시모도 열이 받았겠죠. 제 앞에서 귀한 딸이라며 싸고 돌 때는 언제고 신우를 엄청 때리고 잡았다네요. 참다 못한 신우는 앞치마 벗어던지고 그대로 도망갔다 합니다. 그리고 신우 말을 들은 이모들은 가게를 진짜 팔 거냐고 시모에게 물었대요. 사장님, 가게 파시려고요? 아, 생각 중이에요. 그럼 저희는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지금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머리 아프니까 그만 물어요. 안 그래도 시할머님 돌아가신 후로 직원 이모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없으니 대신 직원들 달달 볶다가 가게까지 판다는 사장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장사라는 건 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시모는 한치 앞을 모르고 오랫동안 일한 이모들을 하대했죠. 결국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이모들은 합동해서 이대로라면 계속 일 못한다며 시모에게 전부 다 관둔다 했대요. 그런데 시모는 엉뚱하게도 이모들에게 사과를 안 하고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예, 네가 직원들이랑 친하니까 마음 좀 돌려봐. 내 말은 듣지도 않어. 참나, 누가 주인인지 내가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매달리니? 제가 왜요? 싫어요. 저한테 사장 자리라도 물려주시게요? 좀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냐? 너 때문에 이러다 가게 망해. 망하게 만든 건 본인 탓이죠. 왜 제 탓을 해요? 저는 제 이혼 소송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아줌마 뒤치다꺼리 할 시간이 없네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진짜 배는 게 없구나? 네, 그러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좀 까탈스러워도 자기 사람들은 정말 잘 챙겼던 시할머님이었는데 그런 시할머님 없어지고 갑질에 직원 복지도 신경 안 써주는 시모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을 해주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이모들은 결국 시모 가게를 관두고 자기 살 길 다 찾아서 전부 떠났다 합니다. 솔직히 이모들은 몇십 년 식당 장사만 한 베테랑들이라서 어느 가게에 가도 환영받을 거예요. 저는 소송에 이겨서 위자료도 받고 노동청에 신고한 임금도 잘 받았는데 시모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빈털터리가 됐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원래 일하던 이모들 다 관두니 용역업체의 알바 아주머니를 엄청 불렀대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가게 음식 맛이며 퀄리티도 떨어지고 민심은 떠나서 단골도 더 이상 발길 안 했대요. 매출도 떨어지고 가게의 가치도 잃어서 이유는커녕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벌써 다 몇 년 전 일이네요. 그 뒤로는 궁금하지도 않고 저 살기 바빠서 옛 시댁 잊고 지냈어요. 저는 현재 새 출발해서 저랑 남편 닮은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소문 들어보니 아직까지 혼자라 하더군요. 전 시모는 나이 들어가는 아들 세장가 못 보내서 엄청 골치 아파한다 합니다. 전 남편이랑 같이 살아본 제가 잘 알잖아요. 전 시모는 평생 손주 보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얼마 전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애기 데리고 남편이랑 외출했다가 글쎄 길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만났습니다. 여보, 내가 가서 차 빼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요. 여보. 너 재혼했어? 아, 깜짝이야. 너 벌써 재혼해서 애까지 낳았냐? 전 시모와 전 남편은 동시에 나타나서는 저와 제 아이를 보고 미련을 뚝뚝 흘리더군요. 유모차에 있는 제 아이를 들여다보는 그들의 표정이 잊히질 않습니다. 무슨 상관인데요? 능력 좋구나. 그새 재혼하고. 야 이놈아, 너는 아들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야. 너도 얼른 재혼해야 할 거 아니야. 전 시모는 갑자기 전 남편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며 욕짓거리를 하더군요. 나 엄마 때문에 이혼했잖아. 왜 날 때려? 그리고 나 2번 이혼하기는 싫거든요. 엄마 같은 시어머니 보고 누가 나랑 재혼하려 하겠어. 근데 이놈이 어휴 내 팔자야. 참 제 일이었을 때는 지옥 같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보는 그 장면은 아주 시트콤이 따로 없더군요. 게다가 배우 할 거라던 신우이는 동네 마트에서 화장품 판촉 알바를 하더라고요. 손님,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손등에 발라드릴 테니까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어? 새언니! 새언니라뇨. 누가 들을까 무섭네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요. 어머, 배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나 봐요?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네. 제 전 신우이는 처음에 저를 못 알아보고 화장품을 써보라고 권유하다 깜짝 놀라더군요. 저도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비웃어줬어요. 화장품은 됐고 여기서 얼마나 일할 거예요? 그건 왜 묻는데요? 앞으로는 마주치기 싫어서 여기 마트는 안 오려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려고요. 뭐라고요? 똥이라뇨? 아니 지민 씨, 손님한테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점장님. 아는 사이라서. 뭐라는 거야? 아가씨, 나 알아요? 테스트 쓰기 싫다는데 왜 애먼 사람 붙잡고 소리 질러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요? 소란 일으키지 말고 사과드려. 아, 죄송합니다. 전 신우는 울그락불그락 하는 얼굴로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이게 제 첫 번째 결혼 이야기의 끝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해서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현명하게 살아보려고요. 지금은 남편이랑도 시댁 식구들이랑도 전 시댁과 달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댁이라면 무조건 남의 편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시댁 어른들 만나고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며느리 객식구 취급 안 하고 원래도 한 가족이었다는 것처럼 소중히 대해주세요. 지금 시댁 식구들과 제 남편에게 감사하며 아이 바르게 행복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말씀드린다면요. 약속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인생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기에는 너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긴 인생 어떻게 믿고 함께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공감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